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월급이든 연금이든 생활비든 우리는 이런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주고받고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이 금융기관들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상품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 청약제도, 그리고 은행 창고 제도까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적 변화입니다. 특히 주택 청약 통장을 오래 들고 계신 분, 은행에 몇 천만 원 이상 넣어 두신 분, 예금자 보호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넣어뒀던 돈이 실제로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바꾸기만 해도 보호받는 범위가 훨씬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농협 통장을 쓰셨어요. 연금도 들어오고 시장에서 쓰는 체크카드도 연결돼 있고 통장만 보면 일기장처럼 세월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얘야, 뉴스 보니까 청약 통장 전환해야 한다던데 그게 뭔 말이니?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은행에 가봤죠. 그런데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되물으셨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을 믿고 묻어둔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결국 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했고 다행히도 기존 납입 내역이 그대로 인정돼서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지금은 금융 지식이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번 변화는 그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고 몇십 년 모은 돈이 들어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예전에 만들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상품인지, 보호가 되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매달 자동이체로 넣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냐? 아닙니다.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도 그 상품 자체가 예전 상품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싶겠지만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실 저축은행, 보험사, 사모펀드 파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물으셨어요. 나는 청약도 끝났고 자식도 다 시집장가 갔으니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돈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제도 아래 보호받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는 주택청약저축에서 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환만 하면 보호도 받고 혜택도 커지는데 그냥 넘기면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금자 보호제도 변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죠.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예금 원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자가 높아지면 원금을 더 낮춰야 전체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9천만 원의 이자가 1,200만 원 붙었다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은 금액뿐 아니라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도 계산해서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처럼 이름이 다르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하지만 농협처럼 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나뉘어 있는 경우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농협 중앙에 7천만 원,
동네 농협에 5천만 원 넣어뒀는데 두 곳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분산했어요. 농협 일부, 우체국 일부, 새마을금고 일부 이렇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우체국은 좀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구조라서 10억이든 100억이든 금액 제한 없이 보호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넣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수준의 생활 자금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체국의 단점은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기본적인 예금이나 적금 위주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저는 우체국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부모님 명의로 된 큰 금액은 우체국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사시는 분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동네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통장도 국민은행 이름으로 나오고 예금자 보호도 국민은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우체국 직원이 은행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령층과 농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예금, 적금 위주로만 가능하고 펀드나 보험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은 아직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점포에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다 확대될 수 있으니 해당 지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직접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고 실제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우체국에 앉아 있는데 국민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큰돈 없고 청약도 관심 없어. 하지만 아닙니다. 꼭 큰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이 늘고 있어요. 변액보험, 펀드, ELS 같은 투자형 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팔긴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 ELS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직원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상품 설명서를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원금 보장이 되는지,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있는지 그 세 가지만이라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융을 몰라서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놓쳐선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전처럼만 통장을 들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내 돈을, 내 노후를.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청약 통장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세요.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며 이자 포함 금액입니다. 셋째, 우체국 예금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되며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넷째,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행되어 우체국 등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섯째, 투자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하세요. 여러분의 통장 상태, 상품 구성을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큰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하면서 똑똑하게 자산을 지켜나가 봅시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